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13강이 되겠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참화의 통행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9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14쪽이 되겠고요. 79번. 다음 중 등화 조작 요령으로 틀린 것. 1번.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등을 꺼야 한다. 맞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함부로 전조등 빛의 밝기를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당연히 아니 되겠죠.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나 보실까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깜빡거려 줘야 한다. 틀렸죠? 계속 아래로 유지시켜야 되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80번입니다. 회전, 횡단, 뉴턴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신호 방법은 어떻게 될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그죠?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그리고 좌측 방향 지시기 또는 등을 조작할 것. 그렇죠? 역시 이 좌측으로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고자 좌회전할 때는 당연히 방향 지시기 등을 조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인데 2번은 뭘까요?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이때는 뭐예요? 이렇게 서행하라는 얘기죠. 서행. 그죠? 아니면 상하로 흔들거나 여러분 3번이죠.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든다는 것은 뭐야? 서행이 되겠고요. 3번이 서행입니다. 2번은 뭘까요? 팔을 차체로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 안전기준에 의하여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이건 뭡니까? 정지하라는 얘기죠. 정지해라. 45도로 펴서 밑으로 하는 거 펴거나 정지하라는 얘기죠. 정지. 흔드는 것은 뭐야? 서행. 밑으로 내리는 것은 정지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손바닥을 펴서 손바닥을 등으로 향하게 하여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뭐 이럴 때 뭐야? 후진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후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좌측,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으로 흔들 것. 그럼 뭐라? 앞으로 가라는 얘기지. 앞지르기 하라는 얘기야. 앞지르기 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81번이 되겠어요. 운전자가 뉴턴을 하고자 운전자가 좌회전하거나 또는 횡단하거나 뉴턴 하려고 할 때 신호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여러분 보통 가다가 뉴턴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차로 가기 전 뉴턴하기 직전 이르기 전 30m 전에서 신호기를 해야 되고요. 고속도로 같은 데는 100m 전방에서 신호를 해야 됩니다. 그죠? 좌회전을 한다거나
우회전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가장자리 좌회전하기 30m 전에서 신호기를 켜야 되고,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지점에서 신호기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뉴턴하고자 하는 지점의 30m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82번입니다. 우회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신호를 행할 시기에 맞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교차로 가장자리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기를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는요 100m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해야 됩니다. 83번은 80번하고 비슷한 문제인데요. 좌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신호 방법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2번 보세요.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쪽 밖으로 내민다. 그리고 수직으로 올리거나 우측의 방향 지시기 등을 조작할 것 그랬습니다. 오른쪽 팔을 수평으로 펴가지고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결과적으로 오른쪽으로 신호할 때는 우측 방향키를 조작하면 되겠죠. 83번은 80번하고 같은 거니까 여러분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4번으로 넘어갑니다. 운전자가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 왼쪽 또는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흔들어 앞뒤로 흔들고 있다. 흔들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뒷차에 있는 차에게 앞지르기 해도 좋다. 앞지르기 하라는 신호지 뭐. 그죠? 왼쪽이나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앞으로 흔들어. 앞지르기 해라. 이런 얘기죠. 자, 85번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자, 이거는요 9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인데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는요 반드시 6인 이상이 승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합 자동차가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일 때는 반드시 승차 정원이 6인 이상이 승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죠. 6인 이상이 승차한 9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는 버스 전용 차량을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86번.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량을 통행할 수 없는 차량. 12인승 승합 자동차가요 5명이 승차했어요. 틀렸죠? 6인승이 승차해야 통행할 수가 있으니까 1번 틀렸습니다. 9인승 승용 자동차에 6인승이 승차했다. 통행할 수 있죠? 45인승 승합 자동차에 3인이 승차했다. 30인승 버스에 운전자 혼자 승차했다. 이래도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87번.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펼 때 수신호는? 45도. 정자란 얘기 정지. 정자란 얘기입니다. 88번.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상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 여러분 자동차 길이는요 길이가 만약에 있다면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를 안전기준에 해당하지요. 그죠?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 자동차가 만약에 10m라면
1m까지는 안전기준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륜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적재장치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를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자동차 길이가 15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아니죠.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높이는 몇 m지요? 4m를 초과할 수 없죠. 그리고 3륜차는 2.5m를 초과할 수 없고, 2륜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m를 초과할 수가 없죠. 자동차는 4m, 3륜 자동차는 2.5m, 2륜 자동차는 2m가 되겠습니다. 89번입니다. 승차, 적재 중량, 적재 용량 틀린 것. 지난 대구에서 나왔는데요. 승차 정원은 11알입니다. 110% 이내에 승차할 수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적재 중량은 적재 중량의 115% 이내이다. 역시 화물자동차의 적재 중량도 11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승차 정원도 110%, 적재 중량도 110%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m,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4.2m 높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고시한 도로 노선의 경우는 4.2m.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너비죠. 백미러로 후사경으로 봐가지고 뒤에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너비가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0번 되겠네요. 화물자동차 운행상 안전기준에 옳지 않는 것. 길이는 자동차 길이는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그렇죠. 너비는 후사경으로 봐가지고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면 상관이 없습니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 높이. 중량은 적재 중량은 12할 이내가 아니라 11할 이내가 되겠죠. 110% 이내가 되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91번 자동차 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동차 승차 인원은 승차 정원에 11할 이내를 넘어서는 운행할 수가 없죠. 고속도로에서는요, 승차 정원을 넘어서는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적재 용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를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륜 자동차는 얼마입니까? 2.5m가 아니라 2m니까 4번이 되겠고요. 3륜 자동차가 2.5m가 되겠죠. 92번입니다. 승차 적재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일반 도로에서 승합자동차는 승차 정원이 11할 이내에 승차시킬 수 있다. 그렇죠. 화물자동차는 허가받은 경우는 제외하고는 역시 화물자동차도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화물차는 지상으로부터 4m 이내의 높이까지는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죠? 왜 틀렸느냐? 공익을 위한 공사 차량의 경우 승차 정원 초과 운행 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 승차 정원 초과 운행 시는 도착지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 돼. 틀렸죠? 도착지가 아니라 출발지가 되겠습니다. 출발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3번입니다. 전신, 전화, 가설 등 공익을 위한 공사를 부득이 화물자동차 승차 정원을 초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누구일까? 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안전기준을 초과의 승차 적재 허가는요, 경찰서장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신, 전화, 전기공사, 수도공사, 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려는 경우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거기 지난번 경북교육청 문제가 나왔죠. 94번 승차 인원,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하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행할 수 있을 경우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죠.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번 승차 및 적재 행위가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여러분 1번 승차 정원이 45명인 고속버스에 47명을 승차시켜 일반 도로 운행. 여러분 고속버스는요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는 승차해서는 아니 됩니다. 고속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자동차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승차 정원 이내로만 승차시켜야 되지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화물자동차가 5번 보세요. 지상으로부터 3.5m 높이로 적재한 경우 상관없죠? 4m 높이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96번 승차 정원의 11할 이내까지 정원 초과 허용되는 경우는 고속도로는 안 되고요. 일반 도로를 승용자동차가 운행하는 경우, 그렇죠? 일반 도로에서는 승용자동차가 운행할 때 11할까지 정원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97번 경찰서장의 적재 초과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적재 그리고 초과 승차 및 적재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신전기공사, 수도공사, 송수관 운반, 그리고 분할할 수 없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그렇죠. 분할이 불가능한 원목을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는 적재를 초과해도 허가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환경공해 단속 차량은 적재 초과 허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8번도 비슷하고 똑같이 풀어보고요. 99번 문제 보실까요?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 허가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바른 것. 자,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을 적재 허가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길이 또는 폭의 양 끝에 너비가 30cm, 길이가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됩니다. 그 물건에다가. 그러나 밤에 운행 시에는 빨간 헝겊이 보이지 않으니까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 사용자의 금지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해서는 안 되겠죠? 색칠해서도 안 되고요. 혐오감을 주는 그림, 기호, 문자 같은 거 해서도 안 되겠죠? 메롱, 야유 섞인 문자를 하는 것도 안 되겠죠. 이건 가능하겠죠. 초보 운전자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 병아리 그림 표지를 한 경우는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101번 전남 운전직이죠. 정비 불량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정비 불량 차량은 경찰 공무원이 단속합니까? 그렇죠. 경찰 공무원이 단속한 경우는 당연히 지방경찰청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불량 표시를 앞면 유리창에 해야 되고요. 정비가 완료된 후에는 언제든지 명령서를 제거할 수 있나요? 정비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정비 확인을 받아야만이 뗄 수가 있다는 거죠. 102번입니다. 정비 불량차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차가 운행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경찰 공무원이 되겠죠, 그죠? 경찰 공무원은 정비 불량차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운전자에게 정지시킨 후에 자동차 등록증이라든가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03번 정비불량 차량에 대한 사용정지 명령을 낼 수 있는 자와 사용정지기간은, 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방경찰청장이 되겠고요. 사용정지기간은 10일 이하가 되겠습니다. 역시 104번 똑같죠? 정비불량 차량에 대한 최대 사용정지기간은 며칠입니까? 10일 동안 정지할 수 있겠죠.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5번입니다. 불법 주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없는 자는 시청 단속 공무원 가능하지요. 군청 단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도 되겠죠. 그러나 백화점 주차장 관리인은 불법 주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때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차 및 정차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바로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정비불량 자동차 운전자는 정비를 한 후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까? 누굽니까? 지방경찰청장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비불량 자동차로 정비 명령을 받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누구에게?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까지 106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말이죠, 제 3장 여러분 참화의 통행 방법 464쪽에 보시니까 참화의 통행 방법이 나와 있죠. 그 6장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시간 나시면 통행 방법, 참화의 통행 방법을 이론을 자세하게 한 번씩 정독을 하시면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에 대해서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